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 독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첫 영상으로 먼저 인트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해요. 이 인트로 영상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수영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과연 수영이라는 운동 종목이 독학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다입니다. 단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능력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바로 운동 능력입니다. 이 운동 능력에는 근력, 지구력, 혹은 유연성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능력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능력들이 없다고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수영을 해서 증진시켜야 되는 능력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연성은 약간 특이한 성격을 띠는데요. 근력과 근지구력에 비해서 유연성은 증대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영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영은 유연성이 좋아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유연성이 필요한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가 아니고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기를 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걷고 뛰고 점프하는 것까지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수영도 결국 물속에서 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신체 조건으로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수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를 해서 영상을 보거나 혹은 독학이라고 하면 책을 보는 이런 좋은 자세들과 비교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능력은 사실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수영과 골프라는 종목을 비교를 해볼까요? 보통 골프의 스윙 연습하실 때 거울을 보거나 촬영을 해서 본인의 스윙하시는 모습을 분석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수영은 거울이나 촬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00% 맞는 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이것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습 말고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운동이든 간에 3인칭 시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나 촬영하는 것 말이죠. 실전에서는 무조건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갈 때 전진 거울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실전에서 3인칭 시점을 사용할 수 없는 건 골프나 수영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습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수영도 거울을 활용해서 자세 연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실전 가선 볼 수가 없는데 실전 가선은 골프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운동 종목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 스스로 인지를 한 후에 그 감각을 익혀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수영이나 다른 모든 운동 종목, 저희가 예를 든 골프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저는 물 적응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자 영어로 기술을 해드리면 워터 포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수중에 동화되거나 층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하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폭넓게 수중이라는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먼저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상쇄시켜서 결론은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내겠죠. 실제로 중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태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 무중력 상태는 수중을 제외하고는 자유낙하, 그리고 우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가보신 적이 없다면 자유낙하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유일한 무중력 상태예요. 쉽지 않죠? 당연히 겁이 날 겁니다. 공포감이 들고, 혹은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거부감이 들고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할 거예요. 이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그럼 성인은 어떤가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결국 가능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스 하키를 배우러 갔다고 해볼게요. 아이스 하키를 배우러 갔을 때 하키를 지상에서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게 배우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스 하키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어요.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상이라는 환경에서 빙상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지상 그리고 빙상 위에 서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겠죠. 지상에서는 바닥과 내 발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빙상에서는 빙판과 스케이트 날의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의 차이는 당연히 지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빙상 위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끄러지죠. 자, 다시 수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수영은 어떤가요? 발이 완전히 떠 있어요. 미끄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게도 자유낙하를 하는 상황보다 저항이 좀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보다는 좀 쉽겠지만 빙판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결국 이 모든 수중에서 잠수를 하고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물 적응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즉 인지 능력이 안 돼 있으면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도 독학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 능력, 물 적응만 되면 수영 독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계시는 수영 커리큘럼과 다른 점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워터 포뮬러라이제이션, 물 적응입니다. 뭐 가끔 다른 말로 워터 어댑테이션이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적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론트 크롤입니다. 프리스타일이라고도 하죠. 뭐 거의 동의어라기보다는 프리스타일이라는 말로 더 자주 쓰이고 있긴 하죠. 다음으로는 배영입니다. 백스트로크라고도 하고요. 평영, 브레스트 스트로크입니다. 저병은 버터플라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제가 설명하는 동안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할 건데요. 그 이유는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수영의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것들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외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권의 언어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자유형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아무거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영법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도 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법 영자가 아니라 형태, 형자를 쓰고 있죠. 뭐 단어들을 분해를 해보자면 브레스트 스트로크, 가슴이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버터플라이 스트로크, 나비처럼 진행하는 영법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커리큘럼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수영을 배우는 입문 단계를 총 3단계로 세분화할 거예요. 먼저 이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 배우는 영법이라는 의미로 비기너 스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 적응을 제외하고 프론트 스트롤부터 저변까지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다이빙이라고 하는 스타트, 그리고 턴 하는 방법을 익힐 거예요. 여기까지를 상급자라는 의미로 어드밴스드 스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론트 크롤부터 스타트 턴까지 쭉 한번 다시 숙련을 할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숙련된 사람이 하는 영법이라는 의미로 엑스퍼트 스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영법을 3번이나 반복해서 숙련을 하느냐? 저는 처음 비기너 스텝에서 배우는 영법을 기본 영법이라고 명명할 거예요. 베이스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엑스퍼트 스텝까지 마친 사람이 구사하는 숙련된 영법을 숙련 영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이직 스트로크는 수영에 입문하는 사람이 구사하는 영법이고요. 이거는 아주 수영에 능통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라고 해볼까요? 수영 선수가 구사하는 영법이겠죠. 자,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수영 선수처럼 하라고 주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입문하는 사람은 먼저 입문자의 수준에 맞게 베이직 스트로크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베이직 스트로크를 배운 이후에 또 바로 수영 선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중간에 기본 영법과 익스퍼트 스텝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을 어드밴스드 스텝이라고 부를 겁니다. 베이직 스트로크를 배우고 나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숙련 영법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과도기적 영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완성된 영법이 아닌 겁니다. 완성된 영법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완성된 영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수영 선수들이 구사하는 영법은 아닙니다. 이 익스퍼트 스텝까지 마친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수영 선수처럼 할 수 있겠고요. 2단계는 마스터 스텝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수영 커리큘럼에서 얘기하는 초급, 중급, 상급, 연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 저는 이 4단계로 수영의 영법을 좀 구분할 거고요. 저희는 훈련과 수영 선수가 되는 단계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체육 수준에서 편안하게 영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인트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비기너 스텝 물 적응부터 시작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